지금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납니다. 제가 그 지독한 개미지옥에 왜 발을 들였냐고요? 거창한 투자 철학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첫사랑 때문이었죠. 그녀와 그리는 미래는 눈부셨는데 내 현실은 초라했습니다. 통장 잔고 120만 원. 이 돈으론 집은커녕 월세 보증금도 안 될 거라는 걸 잘 알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조상신이 도운 수준입니다. 만약 젊은 시절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 주식을 시작했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사랑을 지키고 싶어서, 아니 돈 앞에 당당하고 싶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만만해 보이던 주식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인생 첫 주식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추석 보너스로 받은 20만 원. 그걸로 주당 100원짜리 주식을 샀습니다. 100원짜리 종목을 말입니다. 주식이 100원짜리, 세상에 100원짜리 주식 신기해서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그냥 샀던 종목, 이 종목이 나의 첫 번째 주식 매수였습니다. 계좌주 엔터 2000주가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서 추석이 지나 설이 다가왔죠. 설 보너스가 들어오니 문득 생각나더군요. 아 맞다, 주식! 추석 때 던져둔 그 100원짜리 녀석. 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이나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눈을 몇 번이나 비볐는지 모릅니다. 20만 원이 24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2배. 남들은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초심자의 행운이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이상하죠? 220만 원을 벌었는데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왜 20만 원만 넣었을까? 2천만 원만 넣었어도 지금쯤 그녀랑 살 집을 샀을 텐데 내 2억 어디 갔어? 누군가 내 돈 2억을 훔쳐간 것 같은 지독한 상실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1200%의 수익률은 이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 잃어버린 가상의 2억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단 한 번 내 것이 적이 없던 돈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식판에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해진 운명이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 행운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름 철저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맨몸으로 갈 순 없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점에 가서 주식책을 싹 쓸어 모았고 신문도 경제면만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루했던 증권방송이 예능보다 재밌어지더군요.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이동평균선을 긋고 주식 그래프 그림도 그려보고 저는 제가 아주 이성적인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워렌 버핏보다 더 뛰어난 투자자가 아닐까, 숨겨진 천재 투자자가 아닐까란 망상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참 웃기죠? 밤새도록 공부하면 뭐합니까? 막상 종목을 고를 땐 결국 필필이 꽂히는 놈을 고르는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공부는 거들 뿐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상한가 간다라고 나 자신에게 지독한 최면을 걸기 위한 명분을 쌓았던 거죠. 공부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사고 싶은 이유만 수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운이 아니야. 내 분석이 맞다면 이건 오늘 무조건 터져. 이건 개시야! 이상하게 제가 찍는 족족 오르더군요. 상한가? 우스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빨간 기둥이 서 있고 계좌 잔고는 앞자리가 계속 바뀌었죠. 저는 제가 주식의 신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거봐, 공부하니까 되잖아 라며 기고만장해졌죠. 지금 돌이켜 복귀해보면 그건 제 실력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이 바닥을 치고 미친듯이 올라오던 시기였거든요. 소위 말해 돌멩이를 주식 전광판에 던져서 맞는 종목을 사도 수익이 나던 시절, 그냥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 봄날의 꽃이 핀 줄만 알았죠. 투자금은 어느새 수천만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이 기적 같은 날들,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고 행복했던 나날들, 그날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멈췄다면 어땠을까? 통장에 찍힌 수천만 원을 들고 그녀와 작은 전세방이라도 구해서 소박하게 시작했더라면. 하지만
그 상황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지하철 속 사람들을 보면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달 내내 상사 눈치 보고 거래처 비위 맞추고 땀 삐질삐질 흘리며 죽어라 일해서 버는 돈. 저는 방구석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그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주식하면 돈이 복사가 되는데 진심으로 그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오만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나처럼 살고 싶어 할 거라 확신했죠. 땀 흘려번 돈의 무게보다 화면 속 숫자의 속도에 완전히 매료된 겁니다. 평생 이렇게 돈을 복사하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바보 같게도.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하러 가기 싫더군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몇백을 버는데 고작 한 달간 죽어라 일해서 버는 것만 못하다. 대체 일을 왜 해야 하는 거야? 전업 투자자. 멋진 말이죠? 하루에 딱 100만 원만 벌자. 그럼 한 달에 2천만 원. 소소하게 그 정도만 벌면서 살자. 그때는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고작 돈 몇백에 쩔쩔매며 소리 지르는 사장이 가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이랑 동급이라니.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라 고립의 시작이었죠. 회사를 때려치우고 방구석에 틀어박히는 순간 제 삶의 모든 시계바늘이 오직 주식시장의 개장과 폐장 시간에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나만의 왕국. 마우스 딸깍 소리가 내 왕국의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자유로울 줄 알았던 방구석 삶이 시작되자마자 제 영혼은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요. 확신했습니다. 나만 아는 이 기법이라면 절대로 손해볼 리 없다고. 이건 시장을 이기는 마법의 열쇠이자 나를 평생 먹여 살릴 비밀 필살기였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무기, 그게 제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우습죠. 장이 좋아서 오른 것뿐인데, 상승하는 파도에 몸을 싣고 있었을 뿐인데 그걸 내 실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파도가 멈추자 비로소 보였습니다. 내가 가진 무기는 칼이 아니라 장난감이었다는 걸요. 내 비법이 통하지 않기 시작한 날, 제가 받은 충격은 인생 최고 난이도의 쇼크였습니다. 조바심이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손해를 메꾸려면 투자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었죠. 더 빨리, 더 자극적으로. 저는 1분, 1초의 승부를 거는 단타 매매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곳은 이미 수십 년간 뼈가 굵은 시장 빠꾸미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곳이라는 걸. 저는 제가 사냥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냉혹한 전쟁터에서 저는 그저 먹이사슬 맨 밑바닥에 놓인 가장 사냥하기 좋은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녀와 함께할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시작했던 주식이었는데 결국 그 주식이 그녀를 내 인생에서 도려내버리는 칼이 되었습니다. 주식은 제게 돈을 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그녀를 사랑할 시간과 마음을 뺏어갔던 겁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야 깨달았어요. 정말 후회막급입니다. 우리 헤어지자. 그녀와의 이별을 선고받던 순간 제 한 손엔 마우스가 쥐어져 있었고 제 눈은 여전히 모니터 속 숫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죠. 사랑하는 여자가 떠나가는데 저는 당장 날아가는 내 돈 몇 푼을 지키기 위해 마우스를 놓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생각하면 그날 저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땐 그걸 몰랐죠. 막장푸드 50주를 매수하셨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저를 히키코모리라 불렀겠죠. 통장 잔고는 120만 원. 막장푸드 50주를 시작할 때와 똑같은 숫자더군요. 확인 바랍니다. 참 지독하게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습니다. 상장 폐지되는 종목의 정리매매.
여기서 20배만 먹으면 다시 2천만 원. 계좌주 엔터 5만 주를 그러면 다시 매수하셨습니다.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확인 바랍니다. 망령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100만 원도 봄날에 눈 녹듯 계좌주 엔터 사라졌죠. 5만 주가 매도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 그때 바랍니다. 모니터에 비친 제 꼴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저를 때렸습니다. 다음 달 통신비 못 내면 어떡하지? 남은 20만 원까지 사라지면 내 핸드폰이 끊기는 건가? 수천만 원을 잃을 때는 무섭지 않았는데 핸드폰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진짜 무서워졌습니다. 그 공포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그때 제 자신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딛어준 그 초라한 청년에게 말이죠.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지금 이 나이에 겪었다면 어땠을까? 가진 것 없어도 꾸역꾸역 버틸 수 있었던 그 젊은 날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주식판에 기웃거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5년의 세월을 바쳐 고통을 견뎌준 그때의 저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참 어지럽습니다. 미친 듯이 널뛰는 그래프를 보며 누군가는 또 제2의 인생을 꿈꾸겠죠. 하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정상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주식으로 큰 수익을 보고 계신가요? 그건 당신의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세월이 그런 세월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남아서 통신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지 마십시오. 개미 귀신이 당신의 영혼까지 맛보기 전에 지금 가진 것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20만 원이 남았을 때 멈출 수 있었던 저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다 타버리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애들아, 잠깐만 들어봐. 요즘 AI 구독료가 진짜 너무 비싸다. 영상 하나 만들려고 하면 또 결제, 이미지 하나 만들려고 하면 또 결제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큰 부탁 하나만 하자. 알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울리고 영상도 일주일에 한 번만 올라온다. 그러니까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 알람 한 번, 이 세 개만 눌러주면 나 다음 주에도 영상 만들고 다시 올 수 있다. 우리 오래 가자.